안녕하세요. 혁신가의 창의적 문제 해결 스킬 과정의 첫 번째 전문가 라이브 코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선 저는 과정을 담당하는 유하연이고요. 학습하시면서 궁금하셨거나 또 어려워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주다영 교수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대학교 주다영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디스커버와 디파인 단계를 좀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실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작성하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잘된 점, 그리고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세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 과정에서 디스커버, 디파인 부분에 특히 디파인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저희가 이 과정 전체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많이 이제 온라인 학습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다듬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SK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그룹의 이제 SK 전체 그룹사의 이제 직원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시는데 아주 쉽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모모님께서 리서치를 시작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왕좌왕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뭐 학교나 아니면 컨설팅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클라이언트로부터 주제를 주건 받거나 교수에게서 주제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 시작 시에 조금 좀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뭔가 그런 많은 디렉션을 받지 않고 직접 스스로 하게 되면 우왕좌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더 적합한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은 제가 여기 보면 리서치 시작 시 고려사항에 작성해둔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한 5가지 항목이 써 있고 지금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리서치의 목표를 설정한다. 리서치의 주제를 설정한다. 선행 리서치를 수행한다. 리서치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리서치의 목표나 주제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주더라도 주제를 잘 설정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를 설정하고 주제를 설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제 관련된 선행 리서치를 먼저 수행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뭐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다. 근데 전혀 어떤 목표를 해야 될지,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 서치부터 해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 그래서 서치를 하면서 조금 더 키워드를 늘려가면서 적합한 목표나 아니면 주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미 잘 알고 있던 영역이다.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정도 알고 있는 것을 문장으로 주제나 목적을 한번 잡아봅니다. 그런 뒤에 구글링 같은 구글이나 네이버 서치처럼 서치 엔진을 통해서 그 문장을 한번 검색해보고 어떠한 내용들이 검색이 되는지를 보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적인 순서는 지금 1, 2, 3, 4로 하고 있지만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서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리서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면 방법을 무엇으로 할지 일정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예산이나 참여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지 등이 있는데 초보일 경우나 경험이 적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행 리서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참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서치 계획 자체는 조금 루즈하게 잡아놓은 뒤에 뭐 기간이나 아니면
전체 참여자 수나 예산 정도 잡아놓거나 대강의 이제 방향성만 잡아놓은 뒤에 반복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띵킹은 반복을 통해서 점차 더 정답에 가까운 접근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할까요? 네, 디스커버 발견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SK에서는 다양한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혀 부서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너럴한 표준적인 방법을 이제 학습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해당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고객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좀 힘들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화 업무 수행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원분, 그 상급 부서에 미션 수행하시는 분, 무인 매장 점주를 위한 서비스, 포드와 품질 부분, 그다음에 중국 파트너사 직원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큰 목적성을 가지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특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 유형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디자인 띵킹 방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고객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숨겨진 니즈,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니즈가 무엇이고, 그것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솔루션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습을 SK 그룹 전체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의 유형별로 단계적인,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반복을 통한 혁신이다. 정답이 수학처럼 딱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수렴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디스커버에서 디파인을 갔지만 사실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디파인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나 업무 효율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공감을 통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통해서 좋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휴를 지내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예를 들자면 해외에 가셨거나 조금 멀리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연휴에 이제 명절에 뭐 친정을 가냐, 시댁을 가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아니면 뭐 집안일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슈도 많이 옛날에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가정 내 문제에서도 공감을 통해서 조금 더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도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전에 라이브 세션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또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시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를 파악을 하시고 그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뛰어난 분들이 모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결과로는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분 중에 고객을 많이 고려를 하시지만 또 이 회사 내부에서 서로 간에 직원분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팀장이나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관점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모두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띵킹 방법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관심 주제, 그다음에 업무 중에 문제를 정의하는 것. 결국은
어떤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건데, 이것을 정의하기 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의 이제 대상, 예상되는 것들을 발견을 먼저 해내는 거죠. 형사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누군지 찾기 전에 좀 적합한 증거를 획득하는 것과 이제 유사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주요한 이해관계자나 중요한 이제 핵심 고객이나 문제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약간 세컨더리한 문제들이 또 있을 거고 세컨더리한 대상자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누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발견할 수 있고 여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영향을 주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되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하이어라키에 있는지 같은 것들도 디스커버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연결이 되는데요. 직접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좀 높을 수 있고, 간접적인 부분들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띵킹에서는 일단 이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누가 우선이 있는지, 누가 직접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가면서 나중에 연결을 했을 때, 요 연결이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보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서 시급성과 중요성이라는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관점의 다양성.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프라이머리였는데 이 각도에서 보면 세컨더리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가용성, 정보를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는지 같은 부분, 그다음에 영향력,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만약에 이런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면 엑셀처럼 표 형태를 가지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에서 하신 부분들은 그런 정도까지 많은 대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한번 이제 시험적으로 해보신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대상 리서치라고 해서 관찰,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런 요구사항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질문도 하고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제 좀 더 문제점이 정확히 파악됐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관찰과 인터뷰는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1대 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과 여러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고요.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어떤 목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디자인 띵킹을 많이 해봤느냐의 경험, 경력,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접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시는 분의 능력치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분은 타고나기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복이 될수록 점차 더 평균적으로 비슷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지만 이 과정을 다 끝내시게 되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정모모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질문, 의견을 주셨는데, 환자, 간호사, 상사, 부하 직원의 조건만 보지 말고, 여기 밑줄 친 주위에 영향을 주는 병원이나 회사, 환경 요소도 고려해서 분석해야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주신 거고요.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사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 환경적인 것이 인프라 아니면 어떤 시스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단편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고요. 요게 이제, 어, 학습을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단편적인 부분은 어떤 한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주변의 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게 맞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해관계자 지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투자자나 고객이나 뭐 주주나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이
나란히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레벨이 다를 수도 있고, 각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는데,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아서 근본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스스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적용하실 때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학습에서는 잘 모르는 것의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고려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해관계자 파악에서는 내부의 이해관계자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있고, 일단 이걸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단지 각각의 이제 등장인물뿐만 아니고 주변의 시스템뿐만 아니고 지속이 가능하다는 시간에 따른 문제점들도 또 고려사항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집단을 좀 정의를 하고 또 집단 각각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집단 안에 구성원을 각각에 포함하고 이렇게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저희가 디자인 थिಂ킹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정도 지금 버진 애틀랜틱의 예시인데 이 정도 규모에서의 어떤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뭐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6개월 정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그룹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니즈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 뭐 이러니까 뭐 그 긴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에서는 단편적이지만 추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를 프로젝트에 반영을 하고 하실 때는 시간을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서 조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짧게 할 때는 2, 3개월 정도에도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긴 하고 보통은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만큼 복잡한 것들을 많이 고려할수록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모모님께서 문제를 정의해내고 분류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혼자 하기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디자인 띵킹을 많이 하고 있는 무슨 뭐 아이디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디어나 어댑티브 패스나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명이 하는 게 맞고요. 여기 내용에 다학제적 측면은 디자인 띵킹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구성원들이 다학제적으로 그룹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6명 정도, 5명 정도가 한 그룹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해결하기도 하고 많게는 이제 워크숍이라는 걸 통해서 2, 30명이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그룹으로는 두세 명이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제를 달리하는 배경을 가지도록 하자라는 이제 어떤 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봤을 때 시너지가 있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 말씀하신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분류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이런 컨설팅 펌이나 이제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것에 이제 어떤 케이스는 이랬고 저런 것들이 있고 하는 노하우가 점차 쌓이고 케이스가 쌓여서 어떤 이제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대상 사람이 바뀌고 그룹이 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그냥 바로 이제 알고 있는 걸 적용해서 끝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문제를 접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적용을 하실 때 일단 몇 분이 같이 하시면 좀 더 좋다. 다양한 시각을 가질수록 좋다.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같을 경우에는 내가 관점을 달리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한번 경험한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라 할지라도 다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열어놓고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보통 라이브 세션을 할 때 한 20여 분을 앞에 설명드리고 이제 뒷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뒷부분에 실습까지 피드백을 이제 각각의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감 지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공감 지도를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 쉽지 않냐면 익숙하지 않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이 사람 이제 여기 팀장이 44세 10년차 팀장님이 이제 여기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생각에 해당되는지, 이게 보는 것에 해당되는지, 내가 말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듣는 것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구분하면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점은 요 각각의 think and feel이나 hear, see, say and do에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았다가 대다수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이 페인하고 이제 개인, 요 부분이 이제 연결성이 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연결성 있는 게 좋은데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이 조금 그럼 내가 조금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페인 개인이 조금 싱크가 안 맞는다, 연결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약간 연결이 되도록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처음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 보면서 조금 확인해지는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잘한 점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균일하게 다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 팀장 인터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작성을 해줬다라는 부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제 오류가 있는데, say and do에 이렇게 퇴사율을 낮추고 숙련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해주셨지만, 요거를 이거는 이제 팀장님 생각에는 퇴사율을 낮추고 싶고 직원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거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실행을 하겠죠. 하시겠죠. 그렇지만 생각에 좀 더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느끼는 감정에 가깝다고 봐서 이제 위치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같은 요 재택이나 워라밸을 좀 좋게 해서 퇴사율을 낮추고 숙련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say and do라고 했을 때 say로는 사실 구성원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워라밸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팀장님이 말씀을 조금 더 유하게 하신다든가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말하거나 하는 행동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해라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해라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say and do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think and feel이 좀 더 적합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문장이 좀 길게 작성됐다. 한 문장 안에 여러 내용이 작성돼 있다. 이것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인의 한 문장으로 섞여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해서 개선해서 사기를 높이자. 그리고 이제 실적에 기여해서 보상을 해서 퇴직률을 낮추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쪼개가지고 작은 단위로 만들고 조금 짧은 문장으로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자인 띵킹 할 때 블랙 포인트로 작성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약간 요약된 형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너무 요약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이 살아있도록 좀 짧게 잘라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모모님께서 과제를 해주셨는데 지금 딱 보셔도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저희가 공감 지도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내용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열심히 해주신 걸로 보이고요. 개인이 연계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심지어 페인이 있는데 개인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결을 많이 이제 얻은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해결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걸 찾아내신 거라고 보입니다. 좀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점이거나 틀렸다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인데 문장이 좀 길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짧게 조각조각 내는 것이 좀 더 좋다. 그래서 여기 say and do에 있는 요 내용에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예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긴 문장을 성과 중심 업무 추진으로 소통 부재. 그다음에 니즈 파악 상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쪼개면 좀 더 좋겠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간호사의 케이스입니다. 간호사분 29살인데 잘 잊어버리고 환자 중시, 소통 중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환자가 굉장히 많은 병원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 환자별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잘 잊어버리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각 환자를 다 기억할 수 있으면서 이제 업무도 잘 이 인수인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분에게 좀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이 되는데요. 자, 잘한 점 이분도 너무 열심히 유모모님께서도 과제를 너무 성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한 점은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페인 게인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 또 간호사 인터뷰도 빠짐없이 작성했다. 너무 열심히 해드셔서 제가 이거를 보면 약간 감동도 받고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업무가 많은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개선되면 좋은 점, 6개가 요소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좋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약간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중복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원래 원칙으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는 좋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nk and Feel에서 교대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당연히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네. 그리고 C나 Say do에서 1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다. 라는 거는 굳이 말하자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교대 시간이 1시간 소요되면 낭비된다라는 거랑 연결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넣어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제가 이제 여기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더 나누면 좋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SK모님께서 제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너무 성실하게 잘 해주셨고, 자, 잘한 점. 충분히 중복된 내용도 없고 충실하게 반영을 해주셨다. 또 페인 게인을 잘 연결을 해주셨다. 그리고 구체적 목표 설정도 잘 이제 해주셨다. 근데 여기 보면 개인에서 저도 이것도 이제 억지로 제가 개선점을 찾은 건데요. 통일되고 체계적인 인수인계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대충 마음으로 이제, 그래,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통일되고 체계적인 게 뭐지? 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요게 무엇인지를 써주면 더 좋다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사실 통일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뭐라고 쓸 정도로 이걸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최선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 제가 너무 잘하셨어요라고 쓰고 싶은데, 그래도 아쉬운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요 내용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왠지 꼭 이걸 한번 다 해보시고 다시 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제를 굉장히 잘 하시고 계셔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을 들으셨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네, 현업 일상에 공감지도 적용할 때 주의사항. 아까 제가 초반에 쭉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해본 거에 반영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편향성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편향성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확고한 주관을 갖고 있는 분이 이걸 시행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편향되는 부분은 종교라든가 정치, 그다음에 성별, 나이 같은 요소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형태가 많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나라, 국가별의 편향이 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분석 결과의 편향성을 저희가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같이 하기를 이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카테고라이즈도 객관적으로 하도록 노력한 다음에 해석은 분석자 해석은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석자의 해석이 조금 편향되더라도 이것에 근거해서 해석의 편향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런 분석을 했을 때 결국 활용을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병원 같은 곳에서 개선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작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작성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한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목적을 좀 특정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좀 제너럴한 형태로 작성을 해놓고, 다양한 케이스에 쓰게 되고요. 이거를 뭐, 5년 전에 했다. 3년 전에 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해서 비교해 보면서 좀 더 잘 된 것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김수한무님께서 이제 지금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편향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말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기독교인인데, 불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좋게 뭐 판단하거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당을 지지하는데 뭐 진보의 정당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강한 극과 극에 위치하고 있는 편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대부분은 극과 극이 아닌 약간 중간 정도 위치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회사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정치나 종교가 많이 등장하진 않으니까요. 대체로 성별이나 연령대별, 뭐 직업, 배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다양한 사람, 다학제적인 관점, 여러 관점을 가진 전공 배경 분야가 다른 사람을 투입하자가 이제 쉬운 방법이고, 만약에 1인이 할 때에는 이제 스스로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작성하자라는 거를 주로 이제 가장 좋은 정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다 작성을 해놓은 다음에 편향성을 피해가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면 나는 30대인데 내가 60대라면이라고 가정을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은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이고요. 대체로는 여러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혼자 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감지도 작성 후에 대처 방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개인 쓰시는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공감지도 작성 후에 대처 방안이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사실 본래 목적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점 발견하는 게 그치지 않고 요 대처 방안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아이디어가 전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까지는 선행으로 비슷한 걸 한 케이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거나 뭐 구글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더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해서 좀 더 아이디어 힌트를 얻어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GPT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네, GPT는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가짜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네, GPT한테 물어봐서 아이디어만 얻어낸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두 달 전 정도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경영경제 대학 MBA 과정인 뉴펜의 이제 MBA 과정에서 어, 그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라라고 했을 때랑 이제 경영에 관련된 아이디어죠.
그다음에 GPT한테 물어봐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놔라 해서 같은 문제, 예를 들어 이제 뭐 5만 원 이하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이런 걸 제시를 하라고 했을 때 전체 상위권 100개를 놓으면 그중에 거의 한 70%는 GPT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성능이 좋고 다양한 걸 제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여러 명의 학생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에서 나온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혹은 거기서 새로운 걸, 유사한 걸 생성해내거나 한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 측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학에서도 최근에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내거나 할 때는 충분히 활용하되 이제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라 라는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런 이제 문제점 해결하는 것을 제시할 때 조금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화도 분석, How might we가 있는데, How might we 같은 경우는 저희가 How might we라는 게 익숙하지도 않기도 하고, 이게 질문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거, 그 어피디 다이어그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피디 다이어그램에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쭉 나열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그룹에 라벨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우마이위는 어떤 문장화를 해야 되고 질문 형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이제 하시면서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신 부분 보시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신 게 충분히 보이고요. 내용도 여러 가지로 중복되지 않아서 잘하셨습니다. 혼자 하실 때는 보통 이 정도로 제시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CN모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개선되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 라벨링 4번을 보시면 이제 워라밸이 중요하고 하고 퇴사하고 싶은 충동이 가끔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요 문장이 여기 지금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거는 일이 힘들다. 그러면 사실 요거는 높은 업무 강도 요쪽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벨링 하기가 좀 힘들어요. 라벨링이나 그룹핑이 좀 쉽지 않아서 요런 부분에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우마이 같은 경우는 저희 기대하는 바도 질문에 포함되면 좀 더 좋다.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력을 지정할 수 있을까? 어려운 점 파악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됐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점 파악해서 워라밸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조금 더 기대하는 바까지 포함을 해주시면 더 좋은 문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틀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최모모님께서 과제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각 그룹 안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아서 이제 잘 작성해 주셨는데 몇 가지가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은 앞에 저희가 보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룹핑이나 아니면 요거 어페이트 다이어그램의 이제 내용이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 하는 거나 그룹핑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개수가 조금 충분히 많을 때 더 아무래도 카테고라이즈 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요약이 되는 부분, 특히 이제 라벨링 2 같은 경우에 보면 자, 팀 내부에서 촉발되는 문제점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줬는데 촉발되는 문제점이라는 게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좀 구체화를 한다면 팀 내부 소통 부재냐 혹은 매니지먼트 시간 부재냐 뭐 이런 식의 촉발된 문제점이 어디 거에 좀 더 가까운 구체적인 내용이냐라는 걸 좀 작성해 주시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약간 길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조금 더 요약된 내용이면 좀 더 좋다. 그다음에 How might we 같은 경우는 약간 질문이 구체적 목적이 이제 포함된 포괄적이지 않고 이제 협소한 측면 방향성이 되지 않도록 잘 설정이 됐지만 목적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약간 두 개의 질문 써주셨는데 이것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ow might we 질문을 저희가 뭐 한 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두 개로 쓰셔도 되고 뭐 필요하면 더 쓰셔도 되는데 이게 이 숙제 과제를 하실 때 아마 이거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쪼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티모님께서 이제 과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How Might We를 보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 배분, 그다음에 피드백 받기, 공정한 보상이 공정하게 연결되는 업무 매니지먼트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안을 보면 이제 업무 효율적인 배분에 따른 보상, 공정한 보상,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업무 매니지먼트 제품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것도 좀 분리를 하거나 이제 좀 다듬어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되게 잘하셨는데 여기 PPT에서 보면 기업 문화, 그다음에 소통, 이런 기업 문화, 소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거 보고 기업 문화, 업무 과정, 성과 보상, 소통 이렇게 깔끔하게 단어로 해주신 거에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단어로 딱 키워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딱 집어내셔서 아, 이분이 되게 앱스트랙트한 걸 되게 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점인지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이걸 전체를 대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한 기업 문화, 뭐 소통의 부재,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많은 어피니티 의견들 중에 어떤 많은 증거들 중에 몇 가지를 그룹핑하고 그것을 대상하는 거를 뽑아내는데 한눈에 빠르게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키워드도 괜찮지만 좀 더 구체화를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뭐 다섯 여섯 명의 팀원이 모여가지고 이걸 작성을 하면 한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이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단순하게 설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혼자 하실 때는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길게 쓰는 거는 구체화를 흐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네네. 아, 맞습니다. 여기 김수환님께서 되게 열심히 봐주신 것 같아요. 긍정형 질문으로 작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방해 요인의 감소, 제거 방지가 직접적인 해결 요인이 될 때가 많다. 긍정형 질문 형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이거 how might we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어떻게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질문이고요. 근데 질문을 되게 적극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발전 방향성, 그 다음에 문제점에서 사실은 어떤 그룹에 문제가 있는데 조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 하나가 되게 나쁜 행동을 해서 그렇다면 사실 그 사람이 없는 게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에서 굉장히 나쁜 시스템이나 관리가 있는데 그걸 없애는 게 문제 해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How Might We는 해결책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기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좋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쓰는 거고요. 거기에 해결책으로서는 이 직원이 없으면 된다라든가 이 관례가 없어져야 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 적합한 그 솔루션이 뭐냐라고 했으면 이런 질문 형태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솔루션 이걸 없앤다. 이렇게 제거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how much 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이제 질문을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을 찾아가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뭘 제거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
조금 다른 방향이 있을까라는 걸 찾고자 하는 목표로 이런 이제 질문 형태, 긍정적인 질문 형태의 방법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게 나오더라. 라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제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여기 3번 라인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한번 요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체 과정의 속도가 빨라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일을 빨리 끝내 퇴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다른 게 나온 거예요. 요거를 빼버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 요쪽에다가 뭐 스위치를 넣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발생이 된 건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걸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질문 형태가 더 유용했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이게 디자인 थिಂ킹이 굉장히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방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모호한 방법인데 이걸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제조 혁신 같은 게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아름아름 쓰다 보니 방법론화가 되기도 하고 학자나 아니면 회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산업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그냥 사람에 대한 그런 디자인 띵킹이라는 자체가 심리학 내용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조 혁신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서비스 혁신에도 적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YG 모모님께서 과제를 해주셨는데, 자, 뭐, 이분 같은 경우도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과제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는 중복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복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ow might we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매니지먼트 만들까 하는 이제 어떤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문장을 잘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룹 1에 보면 팀원들이 생각만큼 이제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팀원들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되니까 약간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팀원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쓰는 것도 좋다라고 이제 여기 쓴 거고요. 가능하면 어떻게든 구체적인 거 쓰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성과지향적 성향 리더십에서 오는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내용상 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소통 부재로 가고 뭐 이렇게 좀 분류를 달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에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개선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요게 그룹 라벨링이 좀 비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만약에 채우거나 하려면 여기 부분을 좀 늘려서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정모모님께서 이제 과제해 주셨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인데요. 어피니티에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잘 써주셨고,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쉽게 알 수 있게 작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개선 사항 같은 경우는 중복된 화살표가 좀 많으니까 여기 중복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정말 중복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확실하게 개선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선순위 위주로 연결해주고 좀 차선은 좀 연결 안 해준다든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문 좀 받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단체로 해당 단계를 진행할 때 서로의 의견에 대해 적합, 부적합하다라는 피드백을 같이 해나가는 효과적인지.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대학생을 데리고 가면 감정이 약간 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생들이 막 어필 타임을 만들어 놓고 막 요거 빼버리자 이런 얘기 하면 그거 쓴 친구가 감정 상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스크리닝 하는 과정이 좀 필요는 해요. 근데 일단은 양쪽으로 다 씁니다. 네, 절차상으로 다 쓰고
그다음에 그룹핑을 합니다. 근데 그룹핑을 하다 보면 동떨어진 굉장히 마이너리티한 게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하는 것들이 대체로 처져요. 잘라지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이너리티 중에 굉장히 뛰어난 관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중요한 걸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살려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 양적인 거가 아닌 질적으로 뛰어난 하나도 살려서 그것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또 다시 발굴할 것인지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작성을 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관점을 받고 그룹핑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같이 보면서 논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계산되면 좋은 점에 보면 질문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제 앞에서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 질문으로만 바꾸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혁신가의 창의적 문제 해결 스킬 중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디자인 थिಂ킹에서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걸 수업을 대학에서 하면 첫 번째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네, 그것처럼 굉장히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너무 오래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있고, 저 선호하는 게 좀 다른 방법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막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경력이 좀 짧거나 할 경우에는 일단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주제, 아이디어, 내용을 발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전 단계에서 얻은 내용만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을 한번 막 작성해보자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특히 사전 판단, 편향 이런 거 너무 이제 많이 고정된 걸 하지 않고 어차피 발산하는 과정이니까 사전 판단 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 하나에 뭐 메모가 붙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좀 더 생성해서 그룹핑할 수도 있고 선입견 이런 거 가지지 않고 개방적인 사고를 유지하자. 그다음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정의 유지하자. 그래서 작성을 할 때 너무 단순한 키워드나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약간 뭐뭐의 부재,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의미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좀 더 좋다. 주요 문제 선별하기 등을 고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 여기까지 설명을 쭉 드렸고요. 네. 저희가 일단 그 디스커버랑 디파인 두 단계 모두 과제를 다루다 보니까 또 교수님께서 워낙 상세하게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벌써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과정을 교수님과 논의해서 이렇게 만들 때 공감 지도나 아니면 어피니티 같은 경우가 혼자 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도전적인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넣고 또 여러분들의 좀 시간을 쏟게 하는 그런 실습 과제로 좀 채택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 학습 단계로만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각자 가지신 문제나 아니면 그 현상 같은 것들을 한번 뭐 포스트잇이나 편하게 옮기실 수 있는 데다가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리저리 그룹핑 해보고 묶어보고 하다 보면 아, 요런 게 조금 안 보이던 인사이트가 보이는구나. 요런 거에 조금 더 잘 활용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끝나기 전에, 지금, 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작성 시의 중간 사회자 역할. 이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제가 이제 아까 큰 칠판 같은 벽면이나 이런 것에 막 가득 붙여가지고 여러 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회자나 이런 중간에 정리하는 역할을 없이 하는 거를 미덕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회자나 중간에 이런 역할하는 부분이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모더레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더레이터가 가져야 되는 이제 어떤 자격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이러는데요. 이건 가능하면 많이 발산하고, 거기서 여러 명의 시각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자. 이제 그러면 굉장히 집단지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도 소위를 통해서 하자 이런 미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회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FGI 같은 경우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모더레이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좀 조정해가지고 빠르게 방향을 가는 방법을 쓰고 이 경우에는 정말 디스커버 디파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도 많이 주시고 또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